허닝썬과 관련돼서 누가 그들의 뒤를 봐줬는가, 그 규모는 어디까지인가 라는 이야기를 시작함에 있어서 승리 씨와 정준영 그리고 최종훈 씨가 같이 동업을 해서 이른바 포차 하나를 개업하려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차 개업을 준비하면서 그들이 나눈 카톡방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 카톡방 내용을 보면 이들이 각종 탈법과 불법을 저질렀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여실히 드러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6년 3월 22일 포차를 준비하면서 박모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쉽게 말해서 다른 곳도 지금 그렇게 영업하는 거 불법인데 법으로 제재하기가 애매해서 다들 취시하는 건가 봐 라고 운을 띄우죠. 그래서 승리가 야 우리도 이거 별 문제 없다는 소리네. 단속 뜨면 돈 좀 찔러주고 말이야. 하니까 박모모가 오케이. 승리가 급기야 한국의 공권력과 사법 체계를 조롱합니다. XX 같은 한국법. 그래서 사랑한다. 그 XX 같은 한국법의 사법고시를 패스한 변함부 변호사님. 네. 이거 무슨 대화예요? 그러니까 승리 씨가 지금 하고 있던 클럽 자체가 아시겠지만 유흥업소가 아니라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 신고를 해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 기준이 애매하다 보니까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를 해놓은 상황에서도 이것이 단속이 뜨게 되면은 이거는 우리 뭐 별 문제 없다 하고 단속 나온 경찰관에게 적당히 일정 부분의 사례를 하게 되면은 뭐 그냥 법 자체가 애매하니까 그냥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물론 그 전에는 또 그 담당하는 경찰관들과 어느 정도 또 친분이 있을 수밖에는 없겠죠. 사실 경찰 하위직 같은 경우에 물론 대부분의 경찰관들은 상당히 이제 헌신과 봉사를 하고 계시지만 일부 이제 부적절한 극소수의 몇몇 경찰관들은 자신이 관할한 업소에 있어서 부적절한 금액을 받고 부적절하게 재량권을 잘못 행사하는 경우가 좀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또 사회면에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용해서 승리 씨 같은 경우에는 뭐 경찰 나오면은 법이 애매하니까 우리한테 유리하게 해석해 달라라고 요청하면서 얼마를 주게 되면은 우리한테 잘 해줄 거다. 경제업사 그렇게 돼가고 있지 않느냐? 선은 내가 만들어 보겠다. 그런 식으로 아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승리 일당과 관련해서 최종훈 씨의 음주 사건을 무마했던 것도 결국 경찰에 누군가가 뒤를 봐준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는데 거기에 더해져서 승리가 포차를 개업하는 데 있어서 돈 좀 찔러주고 무마시키면 된다라는 발언까지 드러난 겁니다. 이 의혹의 중심에는 미스테리한 윤총경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들이 경찰총장으로 불렀던 인물인데요. 먼저 최종훈 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는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무마시킨 데 있어서 이 윤 총경이 역할을 하지 않았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경찰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여전히 일단 변화가 없으세요? 다 정타사에 제출했습니다. 경찰총장이라고 불린 윤 총장님하고는 어떤 사이세요? 저랑 관계없습니다. 최종훈 씨는 경찰총장으로 불렀던 윤 총경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해당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윤 총경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편히 봐주신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혹시 인정 안 하셨어요? 안에서 어떤 말씀 설명하셨나요? 혹시 윗선 있습니까? 하신 말씀 없으세요? 음악부 연예인 편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조사 뭐 어떻게 받으셨어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최종훈도 그렇고 이 윤 총경도 그렇고 당사자들은 모두 의혹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취재해본 바에 따르면 윤 총경이 이들의 뒤를 봐줬던 정황이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함께 보시죠. (2016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윤 총경, 야 신고 내용 알아보라. 부하 경찰에게 전화. 윤 총경이 강남서 생활안전과장을 지내다가 승진 후 강남서를 떠났다고 해요. 떠났으면 원래 그만이어야 되는데 승리와 그 유리홀딩스의 유모 씨가 함께 합작을 해서 개업한 초호화 술집이죠. 몽키 뮤지엄과 관련해서 누군가 신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저희 돌직구쇼에서 숱하게 지적했던 유흥업소를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해서 개업했기 때문이죠. 경쟁업소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강남서 떠났던 윤 총경이 알고 지내던 부하 A 경찰관에게 수사 진행상 파악을 지시하면서 신고 내용 좀 알아봐라 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오늘 여실하게 드러나는데요. 김배현 박사님, 네. 서로 모른다면서요?
전혀 뭐 모르고 있는 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윤 총경 같은 경우는 정준영 씨를 모른다라고 했지 여기에 대한 핵심 인물인 유리홀딩스의 유인석 대표를 모른다고 얘기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대해서 중간고리 역할을 하게 됐던 유리홀딩스의 유인석 대표라는 인물이 있고 승리 씨와는 절친이기 때문에 이들과 윤 총경과는 핵심적인 커넥션을 이루어왔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여기 대해서 윤 총경도 지금까지 시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건데 같이 식사를 하거나 골프를 친 정황까지는 어느 정도 인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용은 누가 됐으며 그 뒤로 사적으로 돈이 오갔던 관계들에 대한 계좌 추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면밀히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강남서를 떠나고 난 뒤에도 부하 직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이 사건을 무마시킨 것이 아니냐라고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건데 당시 강남서를 떠나고 나서 이 윤총경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인사일수록 어떻게 이렇게 승진이 잘 되는지 승진도 하고 결국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로 가게 됩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 갔다라고 하는 건 사실상 경찰 내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인사들이 가게 되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청와대로 가고 나온 뒤에 다시 경찰청에 본청으로 가서 인사를 총괄하는 입장으로 가게 되니 막강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제기된 것이고 이런 사건 속에서 오히려 유리홀딩스의 윤모 대표나 승리 같은 경우는 특히 연예인들이 버젓이 이 모든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떳떳하게 모든 일을 벌인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요. 결국 경찰 입장에서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떳떳하게 모든 것들을 밝혀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건지 유의성까지 밝혀낼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훨씬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윤 총경이 누굽니까? 네, 윤 총경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 내에서는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경찰대 출신이고요. 1993년에 경찰에 입문을 했는데요. 주로 근무를 한 데가 경찰청 그리고 서울경찰청에서 주로 근무를 했고요. 2016년에 그 경찰서장급인 총경으로 진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사람이 강남서에는 언제 근무를 했을까 하실 텐데요. 2015년에 강남경찰서에서 과장을 지내는데 이때 바로 유흥업소를 관리하는 생활안전과장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 인연이 이어진 것 아니냐라는 추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번 정권에서 실세다, 경찰 내에서는 실세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파견돼서 근무를 했고요.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도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바로 그 민정수석실에서 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2018년에 경찰청으로 복귀를 하게 되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 요직인 인사담당관으로 복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자리들이 인사를 담당하는 곳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누구보다도 이 경찰청장이 신뢰하는 인물들이 앉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실세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습니다.